3월 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 국민 권익보호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3월 1일 문을 연 서울행정법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법원입니다. 행정법원 개원으로 기존 2심 체제였던 행정소송 절차가 3심 체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행정법원 설립으로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개원 첫 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3,000건 남짓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소송 건수는 10,000건이 넘을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양적 측면뿐 아니라 교통 방해를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 금지는 위법하다는 판결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년간 법의 지배와 공익 실현의 최선봉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7개 재판부를 시작한 행정법원은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재판 사안이 복잡해지면서 현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11개의 합의재판부와 12개의 단독 재판부 등 모두 23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건 분야는 조세, 노동, 산재, 토지수용, 도시정비, 보건, 주민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 신청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보해야 하는 물론 모든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통제하여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문 법원에서 종래 민영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판결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소속 법관들을 독려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인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 왜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는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정한솔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짚어봤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년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은 일단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영한 대법관을 중심으로 김소영, 권순일, 조재현 이렇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이 가운데 고영한, 김소영 두 대법관과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하며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시절 직속 부하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2부 4명의 대법관 가운데 3명이 차한성 변호인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대법관들이 선임 대법관이었던 차한성 변호인의 이재용 부회장 변호 논리 구성이나 법리 전개를 그대로 깨거나 묵살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관예우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고 그리고 상고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좀 재판을 회피하시는 게.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인적 발언과 행보도 논란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식에서 법관이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 당분간 로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그러나 퇴임 1년 후 대한변협에 슬그머니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가 반려당하자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공익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변호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형사사건도 수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엔 퇴직일부터 3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2014년 3월에 퇴임했으니 영리업체 취업 제한 3년 기간이 지나자마자 형사사건 수임에 나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 선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 내부 방침에 의해서 꾸려지는 거지 그거를
거기도 원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변협은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에 대해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변호인을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그 전관예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전직 대법관들이거든요. 결국은 일정 그 직위에 있던 분들은 변호사로서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관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깨고 논란의 중심에 선 차한성 이재용 변호인이 끝까지 변호인단에서 사퇴하지 않을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호 논리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천안함 폭침 논란의 당사자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서울 방한을 극악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귀환에 빗대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만화를 그린 윤선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은 오늘로 20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 답변 사항이 됐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만화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극우 온라인 매체에 지난달 23일 올라온 웹툰입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 하고 있고 조두숭은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자아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 인민군 정찰 총국장이었던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엽기적인 성폭행범 조두순의 귀환에 빗댄 겁니다. 만화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과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만화를 그린 윤서인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조두순이 출소해 찾아오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그런 공포를 느낄 피해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서인 씨는 웹툰 게재 다음 날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면서 피해자 심정을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해당 만화를 삭제했습니다. 윤선 씨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시 열흘 만인 오늘 동참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윤서인 씨를 처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평입니다. 일단 또 이 만화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좀 넓게 보호받는 측면이 있고 이게 또 취지가 사실은 이 김영철 박람 비판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청원 동참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만큼 해당 청원은 이제 청와대 답변 사항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검찰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년 넘게 다스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 장한지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지난 10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둘러싼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 김명곤 당시 검증위원이 이명박 후보가 다스 실소유주 아니냐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공식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답변은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나, 다스가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다는 전면 부인입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도 이 후보는 이거 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2007년 11월 한나라당 의원총회,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2007년 12월 SBS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 저와 관련 짓는 것이 무리다라며 다스건 BBK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호영 BBK 특검은 MB의 거듭된 부인의 확실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다스의 지분 주식은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 발표가 그 면죄부입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했던 MB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그러나 10년 후인 2017년 12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는 기자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반문하며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다스 회장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씨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정확히 맞다며 대통령까지 했으면서 너무 아쉽고 부끄럽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강경호 다스 사장은 나는 실권이 전혀 없었고 주요 결정권은 MB 아들 이시영이 쥐고 있었다며 여러 정황상 다스는 MB의 소유로 생각했다. 다스는 MB 것이라고 말합니다. MB 집사라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마저 MB 지시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는 MB라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로 다스 지분을 매입하고 논현동 사저 수리에도 사용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검찰에 진술합니다. 다스 회장 운전기사부터 다스 사장, MB 집사, MB 재산관리인까지 모두 다 다스는 MB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다스는 MB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합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순순히 다스가 본인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측근에게 말하며 다스 관련성을 꿋꿋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네, 군인들 외출 외박 나갈 때 이른바 위수지역 이탈 제한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위수지역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군 부대에서 작전 지역 또는 뭐 관할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외박이나 외출을 할 때 그 제한하는 지역, 그 외박 외출이 가능한 지역까지를 이제 위수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외출 외박에 군 작전 지역인 위수지역을 적용한 건 뭐 때문인가요? 네, 이게 비상시에 즉각 부대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한 조치입니다. 네, 이게 뭐 전군에 적용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육군에 적용되고요. 육군 중에도 이제 접경 지역에 적용되고 해병대 중에 일부에 적용됩니다. 뭐 공군하고 해군의 경우에는 위수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지금 대표가 뭐 위수 지역 위탈했다 뭐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사실 해군이었기 때문에 뭐 관련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위수 지역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적폐로서 청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외출 외박 시에 위수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수 지역 상인들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군인들이 외출하고 외박 왔을 때 그 군인들의 가족이나 뭐 연인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권이 활발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예전에 외출 외박했던 군인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교생들에게. 그래서 뭐 군인 한 명은 전치 6주가 나오는 큰 상해를 입었는데 군인들이 뭐 민간인들하고 엮이면 큰일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해당 부대장이 장병들의 외출 외박을 아예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 무렵까지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당장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나서서 그 폭행을 했던 학생들을 스스로 잡아서 뭐 이제 사과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외출 외박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방부가 외출 외박 위수 지역 적용 폐지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뭐 따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간단합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비상소집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성급 지휘관이 이동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장성급 지휘관이 이동 지역 제한한 걸 풀기만 하면 되니까요. 뭐 군령 하다를 통해서 풀어도 되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새로 부임한 군수가
사단장한테 인사를 가는 게 관례였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안 갔더니 이 사단장이 군인들 외출 외박 휴가 전면 통제해버리니까 지역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수가 딱 2주 만에 백기 들고 인사를 오던데 이건 뭐 어쨌든 그만큼 접경 지역 상인들한테는 말 그대로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세계변호사협회 IBA 2019년 연차 총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IBA 연차 총회는 전 세계 법조인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법조회의로 각국 변호사단체, 로펌 및 법조인들의 교류의 장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각급 고검, 지검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8일과 9일 이틀 동안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과 인사정책 및 판사회의 운영 방안 등과 함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17대 대선을 전후해 불법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이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